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사마이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망의 미학과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흔히 전장의 영웅이나 화려한 책사들에게 눈길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인재를 길러내고 시대를 관조했던 거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경선생 사마휘입니다. 그는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세상에 내보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난세의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관망했습니다. 나이를 위주로 혹은 자신만의 철학을 이유로 세상의 중심에 비켜서 있던 사마이,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아픈 통찰을 던져주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거울입니다. 사마이의 호인 수경은 맑은 물과 밝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댐댐이와 재능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았던 그의 능력에서 유래한 별칭입니다. 사마이는 당시 비교적 평화로웠던 형주 땅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거나 발굴했습니다. 그의 안목을 거친 이들이 바로 제갈량, 방통, 서서 등 삼국지 후반부를 뒤흔든 영웅들이었습니다. 유비가 본성에서 조정원에게 쫓기며 인재에 목말라 할 때 사마이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복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짧은 추천사 한마디가 삼국 정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마귀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좋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찌 다 좋다고만 하느냐고 핀잔을 주자 그조차도 당신의 그 말도 좋소 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숙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인간의 보성과 난세의 잔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세상과 척을 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아픈 침묵이자 고독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세상을 관망하던 사마휘에게도 난세의 불길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함락했을 때 사마휘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조조는 그를 붙잡아 자신의 참모로 삼으려 했습니다. 조조는 사마휘를 극진히 대접하며 세상에 나와 힘을 보태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마휘는 끝내 사양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세상의 쓰임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지요. 거절의 이면에는 권력의 속성과 전쟁의 무상함을 이미 간파한 노학자의 단호한 통찰이었습니다. 결국 사마귀는 조조의 진영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은 서기 208년 가을 병으로 급사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적벽대전을 눈앞에 두고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주역이 되기보다 관찰자이자 조력자로 남기를 원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사마이처럼 최고의 능력을 갖췄음에도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고 후학을 기르거나 세상을 관조하는 인물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위인이나 공인 중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사마이는 킹메이커이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시대의 현자 범주에 속합니다. 구구단의 배상민 교수 또는 장인들입니다. 현대산업사회나 디자인계에서 자기가 직접 브랜드를 차려 거부를 지기보다 제자들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키워내고 자신은 담담히 연구실을 지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술의 정점에 올라서나 대기업의 고위 임원 자리를 마다하고 시골이나 중소연구소에서 묵묵히 후배 공학도들에게 평생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의 고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려 박사 또는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의학계의 성자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당대 최고의 의술을 가졌음에도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치고 병원 옥탑방에서 살다 갔습니다. 투자업계의 거물 워렌 버핏을 키워낸 벤자민 그레이엄 역시 가치 투자의 시조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말년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유유자적하게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설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선 인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마이가 제자들을 두고 왜 끝까지 방관자처럼 침묵했는지 아십니까? 다 알면서도 입을 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통인지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무려 수년간 친동생처럼 아끼며 동고동락해온 보험설계사 아우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아우의 앞날이 그 사람이 갈 잘못된 길과 실수가 훤히 보였습니다. 30년 공학도로 15년 마케팅 전문가로 살아온 제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변화시켜보려고 핵심 난제에 개입하고 온 정성을 쏟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돌아온 것은 예기치 않은 무시와 깊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정답이 상대에게는 간섭이 되고 나의 애정이 상대에는 족쇄가 되는 인간관계의 서글픈 한계를 마주한 것입니다. 사마귀가 호호 선생을 자처하며 그저 다 좋다고 허허실실 웃었던 것은 그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간관계의 잔인한 본질을 이미 알았기에 선택한 가슴 아픈 포기이자 처절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대이고 멀어지면 주어지는 고독한 인연의 무게. 이제는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그저 맑은 거울처럼 비추어만 줄 뿐 그가 스스로 깨지고 구르며 제 길을 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제가 75세 나이에 사마귀를 바라보며 눈물로 써내려간 가혹하고도 아픈 반성문입니다. 사마귀는 나이를 핑계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물러설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표현하고 싶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아픔과 통찰이 있다면 이번 회차를 통해 사마귀의 덤덤한 처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슬쩍 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회에서는 이 사마귀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당대의 또 다른 거물, 조조와 사마귀의 팽팽한 관계론을 통해 인간관계의 또 다른 단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생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공학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